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실무도 현업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동안의 콘텐츠 산업은 몇 번의 변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출판 산업이 콘텐츠 산업을 이끌다가 그 뒤에 이제 게임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성장률로 인해서 콘텐츠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또 이제 게임 산업과 함께 한류라는 게 또 나타나서 이쪽 그 대중문화 산업 쪽에서 또 전 세계의 어떤 문화 트렌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또 다른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4차 산업과 관련된 건데 4차 산업이 이 도래를 하면서 이제 이 콘텐츠 산업이 전통적인 그런 콘텐츠 산업이 이제는 바뀌어서 기계가 콘텐츠 산업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앞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창의성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산업의 역사에서 아주 그 커다란 변화, 아주 그 대폭적인 그런 변화가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콘텐츠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밸류체인, 가치사슬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거, 영화를 예를 들어보면 영화를 제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통을 시키는 거죠. 유통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소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통하는 단계, 세 번째로는 소비하는 단계. 이 각각의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및 제작 분야입니다. 기획 및 제작에서는 AI 기술이라든가 3D 프린팅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제작 자체, 콘텐츠의 제작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예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AI에 의해서 소설, 회화, 작곡, 영상 제작 다양한 분야에서 그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제 클리타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바하의 곡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바하의 곡을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하의 곡에는 여러 가지 음률이 있고 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프트웨어화해서 이거를 또 다른 바하의 곡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들려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하의 곡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요. 모두 다 바하의 곡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교수가 바하의 곡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차르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곡을 가지고 그 음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모차르트 곡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 하느냐? 바하와 모차르트 곡을 합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음악이 창의적인 음악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영역이라는 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AI도 이런 창의성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애플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경험의 시줄과 날줄이 합쳐지는 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축적된 게 데이터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축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가 창의성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 분야에서도 많은 그 AI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산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작이라든가 기획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단편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보면 AI가 쓴 소설이 일본의 SF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제목도 이제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AI가 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AI가 콘텐츠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에 따라서 저작권 이슈도 있습니다. 저작권. 그럼 AI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과연 누가 저작권을 가질 거냐 하는 거죠. AI한테 저작권을 줄 수도 없잖아요. 기계가 그거 저작권 받아가지고 저작료 받아가지고 뭐 잘 살 수도 없고 이런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콘텐츠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AI 콘텐츠라든가 새로운 콘텐츠 3D 프린팅에 의해서 새로운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캐릭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인간이 하던 것들을 AI라든가 이런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시간이 많아지면 뭘 하게 돼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콘텐츠를 더 즐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수요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타 산업에 대한 콘텐츠 산업의 응용성이나 확장성이 훨씬 커집니다. 옛날보다도 콘텐츠 산업은 다른 부분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업계와 근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창의성의 영역에 도전을 하면서 실제로 제작을 AI가 하면 일반 작가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는 점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새로운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AI 콘텐츠라든가 3D 프린팅을 이용한 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뉴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VR과 AR과 같은 옛날에 포켓몬고라고 있죠.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AI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기 관련된 인력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건 이쪽 분야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과 기술하는 사람들이 융합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문화부와 있고 또 이제 다른 부처가 있는데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특히 저작권 체제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AI가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구한테 줘야 될 거냐. 이것도 빨리 논의를 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작권 체제도 갖추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산업과 콘텐츠 융합이 절실합니다. 점점 4차 산업이 되면서 이 콘텐츠, 아까 극단적 연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기기가 연결되고 또 사람과 또 이제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성을 오고 가는 것은 바로 정부와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 산업과 밀접하게 융합을 해서 또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기회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선점을 함으로써 이 세계적인 이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저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콘텐츠는 데이터와 융합해서 인간의 경험을 집합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컨텐츠 산업 얼마나 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컨텐츠 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17배, 반도체 산업의 7배, 스마트 조선 산업의 6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무엇이냐? 바로 컨텐츠 산업이다. 현재도 대한민국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컨텐츠 강국입니다. 전체 우리가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7번째 순위에 해당되고 있죠. 대한민국 대단하죠. 이 흥의 나라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8억에 가까운 우리 유튜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드라마에서 출발하는 우리 컨텐츠 산업은 영화, 게임, K-팝, K-뷰티, K-푸드를 거쳐서 K-컬처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역량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관점에서 컨텐츠는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광고 디자인, 음악 컨텐츠, 소프트웨어, 출판, 영화, 공연 이 말고 국가별로 영국, 일본, 호주, 중국 이르기까지 자국에 맞는 컨텐츠 산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컨텐츠 산업을 한국 국가에서는 미래 산업을 위해서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큰 분야는 출판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송, 광고, 그리고 지식정보, 캐릭터와 게임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음악과 영화가 대략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컨텐츠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인가? 성장률을 보면 알죠? 자, 우리 성장률을 볼까요? 출판업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정보와 게임은 플러스 성장, 특히 게임이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 산업의 히어로는 지금 게임 산업이다. 그러면 이 두 산업의 차이는 뭔가? 2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따라갔던 산업들은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올라탔던 산업들은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5%, 우리 전체 국가 성장률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어떨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 정보, 광고 이런 산업들은 성장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 물론 성장 산업이죠. 방송, 출판,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이라서 죄송하지만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이죠. 자, 그러면 한국과 해외를 합쳐가지고 공통적인 현상들은 뭐냐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컨텐츠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IP를 가진 컨텐츠 산업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플랫폼과 IP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즉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느냐 타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2016년을 경계로 해서 컨텐츠 산업의 성장률은 줄어들 것이다.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저희 K선의 연구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앞으로 컨텐츠 산업은 거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컨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컨텐츠 산업의 정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컨텐츠 산업을 제대로 정의했느냐?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새로운 컨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자, 이러한 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OECD는 2007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컨텐츠란, 자,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거죠.
조직화된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로서 미디어와 결합되어 전달되는 상품이다. 인간, 메시지, 미디어 세 개의 요소가 있는 것이 컨텐츠다. 자, 그런데 메시지가 변하죠. 미디어가 변하죠. 당연히 산업혁명에 따라서 컨텐츠 산업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문화산업적 관점에서만 컨텐츠 산업을 접근하면은 이 컨텐츠 산업은 프라이스 와터하우스가 예측하는 것처럼 성장률이 줄어드는 산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와터하우스가 예측하는데 왜 줄어들 것이라고 보냐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광고, 게임,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급속도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연평균 30%의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커나가고 있다는 산업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컨텐츠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우리가 전략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데이터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융합. 이거 중요합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융합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런 분야들은 160% 연평균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금년도에 나온 스타트업 지놈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네요. 4차 산업혁명의 컨텐츠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저희 케이슨의 정의죠.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 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가상의 세계가 융합되는 혁명이다. 이 융합하는 기술이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융합이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컨텐츠 산업을 키워야 되겠죠. 여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본 오바마의 우리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영상 적용 사례들입니다. 자, 이제는 흑백 사진 복원도 이룩하죠. 감정 인식을 하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죠.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변화가 불과 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건 5년이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거라는 거죠. 3D 프린팅은 우리 컨텐츠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VR 마케팅은 공간을 재청자하고 페이스북은 인간을 이제는 VR로 연결하고 AR로 연결합니다. 블록체인은 판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은 이제 교육 사이트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은 난민을 돕고자 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실감나는 VR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브루클린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난민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는 욕망을 디자인하고 그걸 3D 프린팅으로 전체를 제작하고 그리고 게임으로 하나의 게임을 만들고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블록체인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 육성하고 기존 컨텐츠는 블록체인과 AI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리더를 선발하고 브루클린 네이버 야드나 다 아미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 선발에 최선을 다하고 권한은 완전 위임하라. 이것이 지원하되 통제하지 말라. 암슬렌스 프린시플이 되죠. 그리고 3대 플랫폼으로 오토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엑셀레이터 메이커 스페이스는 분명히 민간에 맡기되 경제학 입찰로 가라. 그리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해서 이들이 CVC 투자와 M&A 활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카시트와 결합해서 오토 기술 개발 교육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의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와 V커머스와 같은 이런 플렉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